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역시 미국도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또 주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세로 이제 보합 혼조로 막 이렇게 출발했던 뉴욕 시장인데 중간에 이제 달러가 약세되고 또 금리도 떨어지고 이거 또 대형 기술주나 금융주는 오른 반면에 반도체하고 에너지 업종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오후 들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은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3, S&P 500은 마이너스 0.28 이렇게 퍼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55%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보면 이제 코스피도 금투세 폐지 효과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0.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하루 종일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것 정도로 오늘 시장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44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85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8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576.88포인트, 어제보다 0.47%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0.25% 정도 미디움에서 출발을 해서 코스닥은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는 가운데 그 기관이 조금 매수 쪽으로 돌긴 했지만 뚜렷한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3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51.81포인트, 어제보다 0.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랑 오늘 기술적으로 달라진 게 없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일단 어떤 그 불확실성을 털고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77원 90전, 어제보다 조금 올랐죠. 3원 40전 정도 오른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도 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815억이나 순매도했어요. 기관도 490억을 팔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현대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191억, 48억.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종목입니다. 68억, 81억. 반면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113억, 42억 이렇게 동시에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466억을 샀는데 기관은 또 423억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외국인이 201억 팔았고요. 기관도 29억 팔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외국인이 91억, 기관이 29억.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HLB, 리가캠바이오 전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그 시장의 움직임은 앞으로 시장, 앞으로 전개될,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만약에 그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선도주에 대한 자리 다툼을 미리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테이핑 해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제조 3사를 빼놓고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나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자이글, 이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탄력성이 제일 강한 거죠. 탄력성이 강화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되게 선호하면서 단타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그게 이제 상한가 치고 막 이러면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시장이 이쪽 뭐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그 생각하고 있는 쪽에 대한 움직임을, 그러면서 이제 리튬 관련도 오늘 움직임을 또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산 앞바다의 해상풍력 부유식, 이거는 제가 집중 분석해서 언젠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부유식 해상풍력이 뭐가 문제인가. 근데 그냥 합니다.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할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뭐, 타당성 여부에 효율성 여부에 관련 없이. 그래서 뭐 관련된 금양, 그린파워 뭐 이런 것들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슈고. 그 다음 이제 제약 일부도 서로 이제 힘겨루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제약, 화장품, 뭐 2차 전지,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그 새로운 시장에서의 선도권 다툼은 사실은 물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력이나 또 전선 일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투세 페이지 이제 어제 얘기 나왔는데, 이거보다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일단 거기에 촉각이 집중되는 이제 그런 거고, 또 각각의 말씀드린 대로 섹터들이 향후 시장 전개에 대한 타진을 한번 해본 그런 시장이다. 그 정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저녁 6시부터 집중 분석 시간이 매주 화요일에 있는데, 오늘은 미국 대선 결과의 시나리오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대응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SBS, CNBC, 그러니까 SBS하고 CNBC가 합작법 만들어서 경제 채널, 지금은 이제 SBS 비즈로 바뀌었죠, 이름이. CNBC에서. 그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그 생방인데 출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안 나가려고 요새는 많이 제가 그러는데, 하도 옛날에 그 2년 동안 매일 진짜 가족같이 같이 일하던 그 PD가 좀 부탁을 해서 별로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라는데 아마 미국 대선 결과 뭐 이런 거, 또 주식시장 FOMC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갑자기 뭐 정치 얘기를 안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뭐 그 케이블 번호가 다른데 SBS 그 비즈 시간 되시면 내일 오전 10시에 생방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하긴 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따져봐도 미국 대선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제 대선 결과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멈칫하고 방향을 못 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뉴햄프셔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이제 내일 오후쯤이면 대략 결과가, 오전엔 좀 아니고요. 오후 정도 되면 대략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예를 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재검표 들어간다든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0.5% 미만이면 표 차이가, 그 전체를 재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선거는 과거하고 달리 트럼프, 해리스 이 두 후보 간이
박빙 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탁 치고 올라왔다가 그게 또 꺾여서 트럼프가 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또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우리 시장에 도움을 줬던 금투세 폐지 그 이슈는 이제 그 미국 대선이라는 더 큰 이슈에 묻히면서 오늘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 벌써 뭐 금투세 약발 다 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 문제는 이게 앞으로 향후에 금투세 폐지가 과연 우리 시장에 쉽게 얘기해서 수요 돈을 끌고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투세 폐지했는데 돈 끌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후에 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이거 뭐 다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뭐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뭐 반대할 줄 알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면서 이게 또 시장에 또 보이지 않게 그랬어요. 근데 뭐 당론으로 해서 대표가 얘기했으면 뭐 이쯤 되면 뭐 관종이죠. 이게 무슨 뭐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뭐 좀 웃깁니다. 좀 웃겨요. 그래서 어쨌든간 뭐 이렇게 해서 또 한쪽에서는 재뿌리고 뭐 막 그렇게 되겠죠. 아무튼 뭐 정치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재료가 이제 나온다고 그래도 시장에 그 재료가 구체적이고 아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반전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을 반전시키면 뭐 금투세 폐지고 뭐고 이런 거 아랑곳 없이 외국인이 사면 그냥 올라요. 그거는 이제 수급이 바뀌니까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 금투세 폐지 문제는 앞으로 이게 우리 시장의 수급 변화를 그러니까 돈을 끌고 들어올 거냐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이제 그 금투세 폐지와 함께 그 주주 우대 정책을 담는 그 상법 개정도 지금 뭐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뒤이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금투세는 뭐 죽어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그 수익이 있는 곳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상법 개정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그렇게 내 목을 잘라라 차라리 그러면서 왜 우리 옛날에 차도 불가단 그거 있죠? 우리 단발령 내렸을 때 좀 뭐 그런 결기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국회에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 없나요? 이런 거? 좀 웃깁니다. 하여튼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제가 지금 이제 약간 격앙돼서 자꾸 이제 이거 방송하는데 한마디만 더 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금투세 폐지가 다른 여타의 그 세금 내는 거에 영향을 줘서 세금 막 안 내려고 이것도 깎아줘 저것도 깎아줘 이렇게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은 무슨 뭐 국민을 도둑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국회의원들은 세금 잘 냅니까? 국회의원 세비 중에서 3분의 1 노택스예요. 그거부터 내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자, 미국 대선을 보면은 그 주요 그 베팅 사이트들이 점차 이게 박빙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이게
그 베팅 업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은 주가 빠진다 막 이렇게 우려하고 근데 그렇게 뭐 누가 되면 주가 빠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번에 이제 의회 상하 의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조합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냥 심플하게 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트럼프가 됐을 때 상하원의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서 되게 이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세 가지 오늘 제가 이제 집중 분석에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되면 나쁘고 누가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초등학교 때 천군 백군 이렇게 선생님이 넌 천군 넌 백군 이렇게 나눠주면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군 백군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시나리오로 결론이 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 트럼프 된다 그래서 진짜 고민해서 미국장 갔던 분들이 뭐 다 주식 팔고 돌아오시겠어요? 또 우리나라 주식 안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주식을 못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트럼프가 되는데 상하원이 어떻게 되고 해리스가 되는데 상하원이 어떻게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면 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주식시장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맞춰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그게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환경, 이 변화된 거에 자기가 맞춰서 자기의 투자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거,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탄력적으로. 그게 이제 주식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난 죽어도 뭐 이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데 나는 풍력 뭐 태양광 2차 전지만 잔뜩 갖기 위해서 저거 되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접근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빨리 바꿔서 가는 말을 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뭐 내일 오후쯤 되면 대충의 가닥이 잡힐 거고 어쨌든 간 이번 주는 이제 그 문제로 계속되면서 또 모레 또 FOMC 얘기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여기서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잠깐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